첫 번째는 이제 사업 계획서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은 건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그냥 말씀을 드렸듯이 막 열 몇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을 확장하는 거, 신사업을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자금 지원받기 위한 거, 아이디어 구체화 이런 거 있죠. 근데 2번은 미래의 회사의 사업 전망은 해당이 안 된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주주 구성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은 비즈니스 개요, 목적, 목표, 시장조사, 경쟁력 분석, 비즈니스 전략, 재무계획, 조직구조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주주 구성은 뭐 큰 저희가 안 되죠. 그다음에 사업계획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점,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게 논리적인 구성,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이 중요하다. 아이디어 통찰력을 생성할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비즈니스 모델, 수합 분석, 수합 분석은 그 뭐죠? 시장 환경 분석을 할 때 그 얘기를 드렸죠.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재무제표 분석은 약성은 여기가 아니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방법의 프로세스를 정리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거 할 때는 키워드를 넣고 키워드를 중심으로서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 그다음에 AI가 답변을 하고 그 아이디어가 여러 개 나오면 평가해서 그 아이디어를 사업 계획에 통합해서 전략, 전술을 구체화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맞았다. 그래서 키워드 목록 생성이 있고 나서 그 키워드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준다는 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시장에서 트렌드와 잠재적인 기회를 식별하는 방법, 트렌드, 시장 트렌드, 잠재적인 기회, 그러려면 먼저 이제 프롬프트를 제공하고 프롬프트를 준 다음에 어떤 트렌드가 나오면 이게 뭐 뭔지 모르겠는데 트렌드가 쫙 나오면 그 트렌드에서 목록을 줄이고 난 다음에 각 트렌드를 탐색하고 이게 많은 트렌드를 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이제 필요한 트렌드 목록을 줄이고 그 트렌드를 탐색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성된 통찰력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그리고 선정해서 문제 한계 탐색하고 극복 솔루션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던 7개 단계인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운영 및 물류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 통찰력을 생산할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라든가 제조 관리, 고객 맞춤형 판매, 기술 혁신까지는 맞는데 고객 맞춤형 판매, 요거는 이제 물류 관련, 운영 물류 관련된 건 아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창의성, 통찰력, AI에. 생성형 AI 대 비즈니스에서 비용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돌출된 아이디어와 거리가 먼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 가격 인상, 비용 절감 조치, 목표 시장의 확장을 공장 가동을 축소하게 되면 비용은 관리가 되지만 수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9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시장 분석을 위한 자료 조사의 경우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해당되는 것은 그거는 크로스 체크 있죠. 크로스 체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자료 조사하니까 100%뭐 인용한다든가 시기와 무관한 데이터를 사용한다든가 이력을 답변에 충분한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되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사업계에서 작성에 활용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업계에서 작성에 사용하죠.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익원 및 비용 구조 분석을 위해서 AI를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디자인을 잘하기 위한 프롬프트 디자인. 챗GPT가 디자인 관련해서는 이미지를 직접 그려주는 건 아닌데, 예, 어떤 일을 도와주냐, 그러면
아이디어를 도움 받는다든가 트렌드 정보를 받는다든가 마케팅 메시지를 생성해낸다든가 되지만 디자인 자재 가격 예측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3번. 챗GPT가 디자인 프로세스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생성, 마케팅 메시지, 피드백 분석 및 요약, 요거는 설명을 드렸고, 외부 도구 및 서비스 연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4번이고요. 챗GPT를 활용해서 디자인 아이디어 생성에 적합한 프롬프트는 특정 시대, 장소, 문화를 기본으로 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해줘.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사용자가 2025년 웹 디자인 트렌드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GPT는 어떤 역할을 하지? 그러면 최신의 웹 디자인 트렌드 정보를 제공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챗GPT가 디자인 분야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에 해당되는 것은 텍스트 기반 대화를 통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 정답은 1번. 디자인 분야에서 챗GPT를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 리뷰를 분석하는 게 디자인 분야가 해당이 되고 다른 것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1번. 챗GPT를 활용한 마케팅 메시지 생성에 필요한 정보로서 오르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품의 특징, 타겟 시장, 브랜드 정체성, 정체성이란 말이 아이덴티티라고 부르죠. 요거는 해당이 되지만 제조 공정 정보는 마케팅 메시지하고는 거리가 있다. 볼 수 있죠. 4번. 디자인 분야에서 챗GPT가 제공하는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용자 리뷰 분석, 마케팅 메시지, 찬적인 아이디어 같은 프로그램 언어 번역은 해당이 안 되죠. 챗GPT를 사용하여 개선할 수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생성이고 나머지는 해당이 좀 멀다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생성 AI가 제공하는 기능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사용자 요구 분석, 디자인 아이디어 제안, 최종 제품 개선에 대한 기여, 요거는 해당이 되는데 음성 인식을 통한 명령 수행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챗 GPT가 디자인 분야의 작업에 도울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아이디어 생성, 마케팅 메시지인 맞는데 음성 인식을 통한 명령 수행은 이게 앞에 하고 이게 음성 인식을 통한 명령 수행 두 개가 나오는데 요거는 요즘은 음성 인식을 하기 때문에 AI가 요거는 정답이 지금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 10번. 요거는 정답이 없고요. 그래서 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요거는 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왜냐하면 음성 인식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웹사이트의 정적인 부분을 동쪽으로 변경한다. 요게 이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은 요것이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요것이 아닌 거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상 제작 분야에서의 프롬프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오류를 발견하고 그러네요. 영상 제작 과정에서 챗GPT가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디어 제안 및 스크립트 작성이 올바른 거고 음악 작곡, 편곡 이런 영상과 해당이 멀고 애니메이션 또 3D 모델링 이런 거리가 멀고 배우의 연기 지도 이것도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채집대 영상 제작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형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스크립트 작성이나 대사 생성이나 캐스팅 제안. 캐스팅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역할에 어떤 형태의 배우가 좋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스토리보드 제작을 도와주지만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제작에서 생성의 AI를 활용하는 경우 어떤 측면을 고려하여 프롬프트를 디자인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그렇습니다. AI의 판단력과 능력을 완전히 믿어야 된다. 이게 맞지 않죠.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무시해도 된다. 이것도 맞지 않고 AI는 완벽하고 이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프롬프트는 사용자 프로젝트와 환경에 맞게 디자인돼야 된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챗GPT를 활용해서 영상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결과물을 신중하게 분석, 검토한다. 1번입니다. 챗GPT가 영상 제작 실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작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크립트 작성, 대사 생성, 아이디어 제안, 스토리보드 제작 가이드를 통해 영상 제작자 창작의 작업을 돕는다. 정답이 3번입니다. 생성의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에서 가장 적절한 스크립트 작성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AI와 사람이 협업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한 것이 제일 좋다. 그런 것이고. 얘는 아이디어를 주고 창의적인 건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챗GPT의 활용을 통해 창의적인 영상 제작을 위한 새로운 작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아이디어, 기존의 시각적 표현, 확장, 현실과 가상의 경계 협력이 모두 해당이 되고요. 챗GPT 활용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상 제작 분야의 모습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작업자의 역할도 변화되고 제작 환경도 변화되고 영상 형식 내용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모두 해당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영상 제작 분야에서 생성의 활용 방안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특정 배우의 대사를 생성하고 특정 배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캐스팅 제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 통계와 데이터 분석에 대한 프롬프트 디자인. 비즈니스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컨설팅이나 데이터 분석이나 어, 인공지능 활용이나 이런 되는데 최신 기술 도입은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4번. 글상자에 나오는 답변은 가장 올바른 것은 이게 온라인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으로 광고 집행했는데 평균 도달 건수가 3천 건이 증가했을 때 어, 해당 광고의 성과가 매우 좋아졌다. 이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광고 성과가 향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릭, 전화, 광고 대비, 지출 대비 수익, 요거는 체킹이 돼야 되지만 세션 수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통신 회사의 해지 고객 담당자 해지 영향을 찾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분석 방법은 회귀 분석이라고 그랬죠. 회귀 분석. 4번. 다음 중 생성 AI의 실제 데이터를 제공하고 표기 요청을 수행했을 때 파이썬 코드를 제시해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분석 결과만 제시해 달라고 다시 요청해야 된다고. 정답은 2번. 그다음에 기존 요소와 요소로 구성된 안, 특정 요소로 변형된 안, 새로운 안이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A/B 테스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 분석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유사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 그룹 찾기죠. 정답은 2번. 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는 주로 무엇을 예측하느냐? 미래 사건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데이터 분석의 결과의 해석을 우리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 프롬프트 역할은 역시 데이터 분석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프롬프트가 역할을 하게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업과 미팅 지원이죠. 글상대 가라앉에 가장 알맞는 용어는 뭐냐 그렇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다양한 기술, 재능, 아이들을 서로 어떻게 해요? 공유하게 하고 그래서 공동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혁신, 효율, 만족 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천으로 올바른 것은 이건 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정답은 2번. 팀원들의 목소리를 들고 싶은 시스템을 갖추고 아이디어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AI에게 구체적인 세 가지를 요청했을 때 나오는 답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실명성을 보장하는. 실명성을 보장하면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려한 전략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 갈등 관리 전략 좋습니다.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조직 문화, 피드백 주고받는 문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상자의 가론의 공통으로 들어가 가장 알맞는 말은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인식 자유로 뭐가 발생해요? 갈등이 발생되죠.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이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소통,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프라인 소통의 장점으로 올바른 것은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은 신뢰, 유도감 형성이 매우 되죠. 잘 된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보고, 온라인 소통의 장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온라인 소통의 단점은 감정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고, 장소와 인원의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죠. 서로 문화 가치관 이야기 어렵고 신뢰와 유도 형성이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는 툴로 가장 올바른 우리가 감마라고 했죠. 유료로 써서 아쉬움이 있지만 매우 유용한 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란에 가장 알맞는 용어로 나열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소통의 장을 활용하여 세대 간 갈등을 다루고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거는 온라인 소통이죠. 그렇지만 잘 안 될 경우에는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대면 소통을 추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정답은 3번. 가장 가론에 들어갈 말로 좋은 것은 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기반경을 조성하고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리더십 열린 태도와 어떤 것 그것을 결국은 피드백을 잘 해가지고 결국 피드백을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열린 태도 피드백을 말하면 1번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소통 중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접근성이죠. 접근성 문제. 팀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통 아니겠습니까? 소통. 소통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이 2권, 시험 2권의 문제에 25문제가 해당이 되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3권의 25문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 스피드하게 내서 그걸 다 한번 다뤄보도록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마케팅 분야입니다. 마케팅 전략 수립 시에 채찍대로 활용하는 분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고객 서비스, 고객 통찰력, 개인화다 마케팅 되지만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는 아, 참 난감한 이슈죠. 그래서 이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 분석 개인화된 마케팅을 위해 챗GPT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그렇습니다. 챗GPT를 사용하면 고객과 개인화된 대화를 통해서 맞춤형 제안과 제품을 추천하면서 개별 마케팅이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챗GPT를 활용하여 고객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챗봇은 실시간으로 고객에 응답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챗GPT 활용 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시간, 자원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명확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생성 과정에서 맨 처음에 하는 내용은 어쨌든 어, 마케팅 과제 또는 기회 이런 것들을 먼저 식별해내는 것이 어, 중요하다. 맨 처음에 해야 될 얘기다. 고요 그 다음에 챗GPT에서 생성된 인사이트의 잠재적인 편향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어, 데이터 편향, 사람의 직관 부족, 컨텍스트 부족인데 정보 이상의 통찰력은 해당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어, 챗GPT가 생성한 통찰력을 마케팅 전략에 통합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객 페르소나 개발, 그 고객의 어떤 특징을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 마케팅 전략을 통합시키는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2번. 그다음에 챗GPT가 통찰력을 제공하는 마케팅 믹스 포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프라다, 프라이스, 프로모션이죠. 사람이 아니고 프로모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챗GPT를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잘 표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KPI, 주요 성과 지표를 정의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치하고 비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해서 전략을 잘한 것들은 보강하고 잘못한 것들은 수정 보완하고 해가지고 전략을 조정해서 지속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채찍에서 생성된 통찰력을 개선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 그리고 고품질의 데이터, 검색어 수정, 사람이 이제 전문 지식으로 인사이트를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다음에 고객 맞춤 판매, 고객 지원, 프롬프트 디자인이죠. 그래서 고객 맞춤 판매와 고객 지원에 대한 설명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은 뭐냐? 그래서 1, 2, 3번은 관련성이 높고 4번은 주로 제품의 초기 결함, 하자에 대한 보상만을 다루는 게 아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판매 분석과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주를 고객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잘못된 얘기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특정 고객의 향후 행동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여기 했어요. 그래서 틀린 말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객 지원 관련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유형 분석이라든가 트렌드 분석 이런 것들은 맞는데 여기 이제 3번은 우선순위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피드백 분석과 관련된 거죠. 고객 리뷰와 피드백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의 감정, 만족도, 태도 등을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고객 맞춤형 판매와 고객 지원을 위한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캐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죠. 웹사이트의 캐글에서 가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샘플 데이터, 판매 데이터를 얘기하는 3번으로 이게 맞지 않은 내용으로 3번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중 상관관계를 위한 데이터 분석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상관 분석을 위한 데이터 분석 상황에서는 결국은 200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관 분석을 시도하려고 하면 챗 GPT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를 활용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제 점차 뭐 늘어나겠지만 사실 지금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서 AI 회사들도 사실 이게 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전력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많은 큰 애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의 처리 분량도 좀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 용도로 하는 목적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관 분석을 위한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제시된 이 2번이 맞는 얘기죠. 제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카드 코피, 코, 어, 코, 카피 코드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카피해 가지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 콜앱이라든가 이런 거 가가지고 실행하게 되면 상관 분석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맞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챗GPT 활용한 상가문서 결과 해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화형 AI이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요청하면서 상가문서 결과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얻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분석 도구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지원 관련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맞는 답인데요. 대화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엑셀 데이터에 특정 열을 선택해서 붙여넣고 고객 관련 분석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가능한 분석 방법,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안내하고 직접 해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챗GPT가 추천하는 분석 방법과 직접 계산 결과 값을 제시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번 가능한 분석을 직접 해주세요. 뭐 파이썬 코드를 활용해서 하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텍스트 기반 데이터 통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맞는 거고 4번 그러면 위해서 가능한 분석을 직접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하면 또 함께 직접 계산 결과 제시하여 분석 결과를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그랬는데 이제 바로 결과값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고객 맞춤형 판매 및 고객 지원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렇습니다. 고객의 요구와 선호를 고려해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객 맞춤형 판매와 고객 지원의 개념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드 생성이죠. 리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잠재 고객을 이제 찾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촉진하고 예측하는 그런 프롬프트 디자인과 관련되죠. 첫 번째 문제는 리드라고 하는 것은 자사와 자사 제품 서비스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두를 일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드를 일깨워 가지고 제품의 구입할 가능성이 있도록 이제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리드 생성 2번 문제는 리드 생성, 리드 육성, 그리고 나서 상담에서 계약 성사까지 이 과정을 네, 어, 마케팅에서 잘 리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정답은 3번 리드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 상자 안에 가장 알맞는 용어는 그렇습니다. AI 기반의 판매 예측은 분석 데이터, 머신러닝,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잠재 고객을 찾고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여 미래의 판매를 예측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정답은 머신러닝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리드 생성 및 판매 예측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그렇기 때문에 1, 2, 3번은 맞고 4번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필요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 상자의 가로 안에 가장 알맞는 용어는 그렇습니다. AI가 미드 생성의 판매 예측 프로그램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잠재 고객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고 영업팀이 잠재 고객에게 연락하고 판매를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점이기 때문에 잠재 고객을 식별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글 상자 안에 가장 알맞는 용어는 뭐냐? AI 등 리드 생성 도구를 사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AI 기업은 리드 생성 도구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리드 생성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리드 생성 도구를 사용해서 리드를 식별한 그리고 자격을 검증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고객 프로필을 생성하고 메시지를 개인화한다. 음, 그렇게 볼 수. 그리고 리드 육성 작업을 자동화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리드 생성 도구 선택, 프로세스 설정, 리드 식별 자격 검증. 그다음에 어, 고객의 프로필 생성하고 메시지 개인화해서 리드를 육성하는 그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AI 기반의 리드 생성 및 판매 예측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관심이 있는 조직, 공, 개인을 대상으로 한 예측.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개인 조직인 리드라고 그랬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으로 리드 생성 도구 및 판매 예측 유형이 아닌 것은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예측하고 고객을 세분하고 리드 스코어링을 매겨서 가능한 그 리드를 찾는 것이죠. 만족도 조사는 다른 측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그다음에 다음 글 상자의 가론에 가장 알맞는 용어는 그렇습니다. 리드 스코어 매기기는 잠재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리드 스코어 매기기라고 여기서 정답은 4번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글 상자의 가로 안에 가장 알맞는 용어는 그렇습니다. 그럼 한글을 보다 보면 의도가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문으로 그 이미지 할 때도 했잖아요. 뭐 굉장히
조금만 그러긴 한데 이미지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하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광고 및 홍보와 관련된 제작 지원, 프롬프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생성형 AI 광고 및 홍보에서 활용 형태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텍스트 생성 AI, 이미지 생성 AI, 오디오 생성 AI 다 각기 역할을 하지만 프로그램 생성 AI는 광고 홍보에서는 활용 형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4번이 되겠고요. 광고 및 홍보에서 생성형의 활용 사례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 슬로건 문구 생성, 제품 브랜딩, 네이밍 되는데 시장조사 수요 측은 여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광고 홍보한 제작 지원 프롬프트 형태와 세부 예시 연결이 잘못 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홍보한 목적, 광고 홍보한 사용 채널, 광고 대상 타겟 시장 이런 것들은 맞는데 광고 홍보안의 형식이나 길이는 이 형식이나 길이가 아니고 그 내용의 어떤 다른 뭐라 할까 감성적 측면이죠. 정말 감성적 이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광고 및 홍보안 제작 지원 프롬프트 사례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출시라든가 브랜드 이미지, 판매 촉진 요거는 지원 사례인데 마케팅 채널의 다양한 그 직접적인 관련이 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광고 및 홍보한 제작에서 제작 지원에서 AI가 활용한 가능성은 어떠냐?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실제로 AI 분야에서 광고 홍보한 제작에 AI가 다양하게 활용이 되죠.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글 상자의 가로 안에 해당 알맞는 것은 AI를 활용해서 광고 및 홍보를 제작하면 광고 및 홍보 효과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 및 홍보한 제작 지원 생성형 AI 활용 반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신제품 아이디어 생성이 해당이 안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글상자의 가로 안에 가장 알맞는 용어는 생성형을 활용해서 광고 및 홍보한 제작을 지원할 때는 고객의 요구 사항과 목표에 맞게 생성형을 활용해서 콘텐츠 개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 사항과 목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광고와 홍보의 목적과 목표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품 브랜딩, 시장 점유율 확대, 판매 촉진인데 시장 세분화는 광고 홍보하고는 관련이 없죠. 마케팅 전략에서 나오죠. 그리고 AI 기반의 광고 및 홍보한 제작에서 텍스트 생성 AI 주된 사용 목적은 일반 광고 카피, 블로그 포스팅 생성 이런 것이죠. 디자인 영상 이런 것만 아니고요. 다음은 이제 인사 정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제는 중소기업 직원 교육에 애로를 느끼는 것은 뭐죠? 예산이 뭐 회사 예산이 어려우면 교육에 밀리죠. 그래서 2번이다. 그다음에 AR 활용한 지원 교육의 장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비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다. 이게 맞고요. 인적 자원 관리,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죠. 주요 내용 중 인적 개발과 교육 훈련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공정한 체계 절차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4번이고요. 최근 인사 정책 및 직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지원의 영향을 무시할 필요가 생겼다. 그렇지 않죠. 고령화도 이제는 중요한 인적 자원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영양 모델, 리더십 워크숍, 코칭 프로그램, 수석 관리 체계인데 보상과 성과는 리더십이라고 하거든요. 보상, 평가, 뭐, 이런 체계에 관련되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더십, 개발에서 AI가 할 수 있는 역할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리더십 역량을 평가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이게 1번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 생성형 AI가 인사정책 및 교육 직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극대화할 수 인사이트를 주고 필요한 역량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 실시간
실시간 피드백 할 수 있고 그런데 인사이트 제공하는 데는 한계 있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생성형 AI가 채용 관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AI를 활용해 지원자의 이력서를 자동으로 스크리닝해서 적합한 후보를 신속하게 선별해낸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보상 관리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보상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에는 사용할 수 없다. 틀리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생성형 AI가 교육 관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각 직원의 학습 스타일과 현재 역량을 분석해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1번이 맞는 답이겠습니다. 재교육 관리에서 AI를 활용할 때 주요 기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재관리 교육에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생성형 AI를 인사정책 및 직원 교육에 활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AI 적어는 데이터 분석 결과만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신뢰성 문제가 있다. 반드시 검증하라.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원자 심사 및 채용자 간사의 프롬프트 디자인과 관련된 의견을 드렸습니다. 문제 1번은 생성형 AI가 채용 관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AI를 활용하는 지원자에 대해서 자료 숙성에 적합하고 이거 아까 나온 문제죠. 1번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가 HR 영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직원의 역할, 성과, 학습자에 따라 공통된이 아니라 차별화된, 개별화된 교육 모델을 만들 수 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상대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때가 가장 알맞는 용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집자 효율적으로 대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질문, 문맥 파악 등등 대화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화 마무리 하게 된 그래서 대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직무별 생산력의 활용 방안 중 조직 성과 관리를 통해 직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에 활용 방안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 성과 평가가 이건 교육과 관련된 거니까 전 직원의 업무 성과는 조금 직접적인 관련은 좀 멀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성과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그렇습니다. 목표 달성도와 추가적인 기여도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에 AI를 활용하는 주요 목적은 업무 자동화, 비용, 효율성 증가가 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AI 활용의 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공유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4번이 되겠고요. AI를 활용한 채용 관리 활용 방안으로 볼 수 없는 건 그렇습니다. 이력서 스크린이라든지 프로세스 간소화라든가 맞는데 성과 데이터는 성과 평가 쪽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AI 활용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패키지 설계, 만족도 조사, 다양성 포용성 계획 맞는데 직원 결혼 추선 이거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한 인적 자원 관리에서 퇴직률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죠. 직원이 나가면 또 뽑아야 되고요. 주로 우수한 직원이 나가니까. 그래서 조직 내 안정성 유지, 인력 관리 이런 측면에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 관리 AI를 활용한 지원자 심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능은 그렇습니다. 이력서 분석이 주로 사용이 되겠죠. 다음 중 AI를 활용한 지원자 심사 채용 절차 간소화를 AI를 활용하는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4번 인력 배치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운영관리에서 공급망 시스템 저관리 프로젝트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AI를 운영 관리에 활용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마케팅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자동차 제조 기업의 과거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AI 모델 개발하세요 같은 프롬프트가 필요한 경영 관리 분야는 됐습니다. 이거는 4번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 관리 부서에서 AI를 활용해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설명하는 것은 프로세스 개선과 혁신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AI가 개발한 수혜층 모델이 제공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시장 확대 전략을 설정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공급망 최적화에 포함되지 않은 관리 활동은 무엇인가? 이거 마케팅과 관련된 거니까 이게 해당이 안 돼서 정답은 3번이고요. AI의 도움을 받는 재고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 활동은 무엇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계, 이게 재고 관리와는 거리가 좀 있죠. 운영 관리에서 AI를 활용한 주요 목적은 됐습니다. 비용 절감, 효율성 증가. 정답은 2번. AI를 운영 관리에 활용하는 사례로 가장 적합한 것은 생산 공정의 효율성 제고. 예,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AI 기술을 공급망 최적화에 활용하는 사례로 부적합한 것은 되겠습니다. 고객 행동 분석은 마케팅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4번. 운영 관리에서 AI 활용의 주요 주제로 부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경쟁사 분석이 해당이 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챗GPT에서 생산 통찰력을 계산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그렇습니다. 저렴한 프롬프트 인용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지 보수 및 결합 예측 프롬프트 디자인입니다. 경영 관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유지 보수 및 결합 예측 등이 가장 중요한 분야는 뭐냐? 이거는 1번 물류관리다. 상품 및 자원의 원활한 이동과 보관을 효율적으로 계획적인 통장 관리 활동으로 한다. 이건 물류네 뭐딱 이동에 하니까 정답은 4번 물류관리. 물류관리의 주요 주제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는 물류관리와는 거리가 좀 있죠. AI를 물류관리에 활용한 사례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매망, 마케팅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가 필요한 경영 관리는 주어진 화물 자동차 센서 데이터, 외부 환경 데이터를 연계해서 결합 예측, 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이거는 물류 관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물류 관리 부서에서는 AI 활용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물류 예측 및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과 관리는 안 되고 물류 뭐 수예측, 재고 관리는 정답은 3번입니다. AI가 개발한 유지보수 결합 예측 모델이 제공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창고 및 시설 배치 의사결정. 그래서 정답은 3번. AI의 도움을 받는 유지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 활동은 무엇인가? 자동차 운전자의 역량 개발, 자구환경 개선. 이게 해당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AI의 도움을 받는 결함 예측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 활동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생산 계획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중 생성형 AI와 관련해 새롭게 등장한 신직업은 프롬프트 디자이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회계 재무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무하고 재무관리, 재무제표. 그래서 지금 뭐 15분 정도 남았는데 뭐잘 끝내고 그 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스피드하게 나가서 여러분들도 이제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재무 제표 분석입니다. 재무 분석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 손익계산서의 경우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에서 뭐 이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관련된 현금으로 나눠서 유입과 유출을 명세히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부채로 나눠서 단기 지불 능력이라고 했는데 재무 상태표가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으로 그 특정 시점에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데 요 단기 지불 능력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재무 비율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재무 비율 분석은 뭐이 다양한 재무 비율로 도출하는 프로세스 맞고 유동성 비율은 유동 비율, 당자 비율 포함되고 수익성 비율은 ROI가 하나 포함이 됐었죠. 성장성 비율은 매출이나 이익, 영업이익 뭐 이런 그다음에 총 자산 이런 것이 성장하는지 작년도와 올해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에 지금 재고자산 효율 이런 것들은 맞지 않죠. 그래서 성장성 비율이 맞지 않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재무 비율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은 단기 지불이고 유동자산 이런 것을 나눈 것이 맞는 정답이 2번이고 그래서 1번 재무 비율 분석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에도 하고 부채 비율은 부채 상태 평가하고 ROI는 투입된 자본의 비용, 순이익을 자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자기자본 또는 투자 비용 이것을
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영업이익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챗GPT를 활용한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한 재무분석은 전문적인 재무 분석가의 검토나 의견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문적인 도구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챗GPT를 활용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성과에서 올바른 것은 그렇습니다. 재무 상태의 모니터링 및 개선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을 위한 챗GPT를 활용하는 경우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근대한 답안은 복잡한 주어진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이게 근대 방법이고요. 챗GPT와 전통적인 재무 분석가의 분석 방법 간 차이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챗GPT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지만 전문적인 도메인 지식은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재무 지식은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효율성 비율에 대한 건 기업의 영업 활동에 투입된 자산의 효율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챗GPT를 활용한 재무제표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챗GPT를 사용한 재무제표 분석은 전문가의 검토 의견, 전문 도구 앞에서 사용, 앞에서 나온 얘기하고 문항이 조금 달라졌는데 어쨌든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재무 의사결정 관련된 거죠.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투자 의사결정은 기업의 관점에서 어떤 사업의 작업을 투자 결정하나 예상 수익률, 투자 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본 조달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본 조달은 부채, 자본사의 균형을 관리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결정 과정이죠. 자금을 조달하는 게 말하자면 영업 활동이냐,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거냐, 아니면 증자를 하는 거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있는데 부채와 자본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재무 의사결정과 관련된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재무 의사결정은 기업 성장,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하고 리소스를 최적화하고 재무 위험을 관리하고 신뢰를 유지하고 중요한데 로고, 브랜드 뭐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멀다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 결정은 물리적 자산 분야 등등의 미래 이익도 추구하고 자본 예산은 수익 비용을 추정하는 추정 손익 계산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내부 수익률은 이자율 이익률 NPV가 제로인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내용은 NPV 순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IR이 아니라 NPV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과 관련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업의 투자 계획을 실행하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한 결정은 그렇습니다. 결정은 기업의 재무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려한 어떤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익을 할 때는 주주 기대,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 미래의 성장 전략. 그래서 주주들의 기대에 배당도 해야 되지만 회사의 미래 재정을 그래서 재정 리스크를 안정시켜야 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재무 의사결정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재무 의사결정을 하려면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하는 분석량 프롬프트를 넣으면 챗GPT가 해당 설명을 주고 그거를 이제 필요한 경우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 결정 시에 고려해야 할 재무 모델로서는 이 현재 가치 IRR 이런 거였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챗GPT를 활용해 재무 의사결정을 진행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나? 그 구체적인 프롬프트 앞에 질문을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 투자 위험성, 재무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늘
뭐죠? 뭐라고 그러죠? 균형적인 거,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챗GPT를 활용하여 재무의사 결정을 할 때 관련이 가장 좋은 것은 그렇습니다. 로고 브랜드, 요거는 재무의사 결정하고는 관련이 없죠. 적절한 투자 자금조달, 기업 생존 성장에 중요한 영향, 리소스 활동이라든가 재무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스피드하게 숨도 못 쉬고 내다 보니까 어,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가다 보니까 소화하시는데 좀 애로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다 다뤄졌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이제 남은 기간 한 3일 남았잖아요.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이하영 본부장께서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유하실 거니까 이걸 잘 보시고 좀 반복 학습하게 되면 정말 최고 점수를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